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부터는 환율과 경제에 관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성격은 금융 외환 정책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의 정확한 의미는, 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과 국제수지 간의 관계, 환율의 중요성,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은 외환 보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 환율 제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글로벌 통화전쟁 등등에 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저의 다른 강좌에 비해서 조금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글로벌 통화전쟁 이 부분에서는요, 손자, 오자, 또 36개 같은 병법 이야기, 그리고 합종 연횡과 같은 전략 전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환율의 정확한 의미는? 환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율이 뭐죠?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는 것일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수강생분들께 환율이 뭐냐고 여쭤보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환은, 영어 exchange죠. 환은 교환이고, 율, 영어로 rate죠. 율은 비율이고, 그러니까 환율은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의 준말이다. 어떤 교환 비율이냐면 두 나라 통화 간의 교환 비율. 미국 통화인 달러와 한국 통화인 원화 간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환율은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환율은 교환 비율의 준말이 아닙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우선 환율할 때 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 그러면 한자로는 이렇게 바꿀 환자, 이런 한자를 쓰고 영어로는 exchange라고 쓰죠. exchange의 뜻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exchange의 첫 번째 뜻은 우선 동사로는 교환하다고요. 교환하다. 명사로는 교환 행위, 교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exchange가 첫 번째 뜻은 명사로 교환입니다. 교환 행위, 교환 행위죠. 교환 행위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네, exchange, 거래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래소. 여러분, 증권거래소 내지 주식거래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tock exchange. 네, stock exchange라고 합니다. 거래소니까 하우스를 붙여서 stock exchange house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stock exchange만 해도 거래소란 말이 나오죠. 증권거래소란 말이 나옵니다. exchange에는 두 번째 뜻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사전 쭉 찾아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쯤에 세 번째 뜻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외국 돈입니다. 외국 돈, 네, 외국 화폐, 외국 통화, 외국 화폐. 환율에서 exchange rate 할 때의 exchange의 뜻은 이것도 아니고 외국 돈입니다. 우리말로도 환율할 때의 환은 외국 돈입니다. 우리말로도 외국 돈이죠. 외국 돈인데, 그러니까 한자로 환이라고 쓰고요. 이게 외국 돈이라는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외환. 외국 돈의 뜻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환만 하더라도 외국 돈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명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환만 하게 되면 교환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환율할 때 환은 외환입니다. exchange rate 할 때 그 exchange는 외국 돈입니다. 이것도 뜻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foreign자를 붙입니다. foreign. 외국의 이런 뜻이죠. foreign exchange. 이런 뜻을 붙입니다. foreign exchange.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요. 옛날에 한국외환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외환은행. 지금은 하나은행하고 합병해서 한국외환은행 없어졌는데 한국외환은행의 영어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입니다.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입니다. 줄여서 KEB라 그러죠. 지금 이 KEB란 명칭이 이제 KEB 하나은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합병하면서 그 은행에 합병된 그 은행의 이름을 KEB 하나은행 이렇게 이제 붙였죠. KEB 하나은행. 네. 그때 이가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가 한국외환은행인데요. 이거를 그 영어로 바꿨다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교환은행입니까? 아니죠. 네. 익스체인지는 여기서 교환이 아니고 외환입니다. 외국 돈입니다. 외국 돈. 그래서 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환은 교환이라는 뜻이 아니고 외국 돈이라는 뜻입니다. 익스체인지도 교환이라는 뜻이 아니고 외국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환이라는 말을 외국 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외자를 붙여서 외환. 영어에서도 exchange에서 외국 돈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foreign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은 비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하고 외국에 출장 가실 때 호텔에 묵지 않습니까? 호텔에 묵으실 때 또 숙박비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이제 숙박비가 얼마인지 할 때 여러분 묵는 숙박비가 여러분 이제 3박 4일 하려고 합니다. 3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단 물어봅니다.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90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불. 90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자, 3박을 내가 하기로 했는데 3박에 90불인지 아니면 그 1박에 30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3박에 90불인지 3박 다 하는데 1박에 30불씩 해서 3박에 90불인지 아니면은 1박에 90불인지를 확실히 물어봐야 되죠.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죠? 레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레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레이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호텔 측에서 레이트는 30불입니다라고 답변한다면 그 얘기는 뭐죠? 1박당 30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트. 이때 레이트는 비율인가요? 호텔에 숙박하러 가서 레이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비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영어의 레이트도 환율, 익스체인지 레이트 할 때 그 레이트, 이 레이트는 영어의 레이트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비율. 뜻이 있습니다. 레이트, 비율. 그런데 그 숙박 레이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떤 의미죠? 하루 묵는데 1박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가를 얘기합니다. 단가. 단위. 한 단위의 가격이죠. 단가. 영어로는 unit price입니다. unit price.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율 할 때의 그 율, exchange rate 할 때의 rate는 비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단가를 얘기합니다. 단가. 숙박 레이트를 물어보실 때 3박이 아니고 1박당 얼마다, 뭐뭐당 얼마다라고 할 때 그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환율을 할 때 율, exchange rate 할 때 이 rate는 비율이 아니고 단가입니다. unit price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이 단가라는 뜻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금이란 wage란 말 쓰죠. wage, 임금. 영어로 wage죠, wage. 근데 임금이 얼마다? 너 임금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요.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죠. 일주일에 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한 시간에 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 10만 원 하게 되면은 주급인지, 시급인지, 1급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시 물어봐야 되죠. 레이트가 얼마니?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의 단위를 하루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하루당 얼마 받니? 일당이 얼마이라고 물어보는 개념이죠. 그럴 때 일당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임금이란 말 쓰지 않고 임금률이라고 씁니다. 임금률. 바로 이 률자를 씁니다. 률.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wage가 아니고 wage rate라고 씁니다. 이때 rate는 비율인가요? 임금의 비율이에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임금의 비율 아닙니다. 임금의 단가입니다. 단가. 네. 노동의 어떤 단위 시간당 내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그 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쉽죠?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exchange를 씁니다. 한글의 한자의 영어의 exchange.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뜻이 외국돈입니다. 다음, 율이죠. rate. 예. 이 세 개의 뜻은, 이거는 한자로도, 한글로도, 영어로도, 이거는 단가입니다. 단가. 자, 그럼 이제 환율의 정확한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환율의 정확한 의미는? 네,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외국돈의 단가입니다. 외국돈의 단가. 이것이 환율의 정확한 뜻입니다. 교환 비율 아닙니다. 환율은 교환 비율의 준말이 아닙니다. 외국돈의 단가. 외국돈 한 단위의 가격. 외국돈 한 단위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돈을 편의상 미국의 달러화로 대표시킨다고 한다면 달러화의 한 단위는 1달러죠. 1달러의 값이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한다 그러면 환율은 1,000원이 환율인 겁니다. 1달러의 값. 자, 이게 지금 미국 돈 1달러입니다. 예, 미국 돈 1달러. 그러면 이 미국 돈, 바로 이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000원이다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인 겁니다. 외국 돈의 값. 외국 돈 한 단위, 그 1달러의 값. 지금 이 종이에, 이 지폐의 값이 환율인 겁니다. 이 지폐의 값. 다시 말하면 한국인 입장에서 본 이 지폐의 값이, 저 지폐의 값이 환율인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exchange rate의 정확한 의미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 비율의 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환은 교환 행위가 아니라 뭐죠? 예,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외환입니다. 환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외환, foreign exchange. 즉, 외국 돈 내지 외국 화폐를 의미합니다. 다음, 율은 비율이 아니고 단가입니다. unit price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국 화폐의 단가입니다. 환율은 외국 화폐의 단가입니다. 외국 화폐의 단가. 자, 외국 화폐를 편의상 미국의 달러화로 대표시킨다면 1달러를 사려 할 때 지급해야 되는 우리 돈의 양.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값이죠. 달러값이 환율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값이 환율인 겁니다. 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이 지폐의 값이 한국 돈으로
측정한 이 지폐의 값이 환율인 겁니다. 교환 비율 아닙니다. 교환 비율 아니에요. 환율 교환 비율로 처음에 기존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설명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해를 할 때 국제금융론 혹은 환율론이 그 경제학과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씀 제가 잘못 드렸고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환율을 잘못 정의해서 그렇습니다. 외국 돈의 값이라고, 달러 값이라고 딱 정의하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의 그 이야기가 쉬워지는데요. 이거를 교환 비율로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나라 통화가 기준이 된 거고 저쪽 통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쪽 통화 기준으로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재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어느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한 건지,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한 건지, 이렇게 해서 그 혼동이 되기 때문에 환율 관련 이론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 경제학자들이, 영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환율의 올바른 뜻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서 대강 설명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원래 기존 경제학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영어로 볼까요? 영어의 exchange rate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exchange rate는 이보다 조금 더 긴 말은 the rate of exchange입니다. the rate of exchange. exchange의 rate라는 뜻이죠. 그죠? the rate of exchange. 그런데 이 the rate of exchange의 full name이 있습니다. full name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he rate of foreign exchange. the rate of foreign exchange입니다. full name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full name대로 해석하게 되면 foreign exchange의 rate거든요. 그럼 여기서 rate를 비율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죠. foreign exchange는 외환이죠. 외국 돈이죠. 외국 돈의 비율? 말이 안 되죠. rate는 당연히 단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full name의 뜻도 당연히 외국 돈의 단가인 거죠. 네. foreign exchange가 외국 돈이죠. 외국 돈의 단가인 겁니다.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요. 영미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이거 자기네 말이거든요. 자기네 말인데도 잘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환율. 어느 나라 말입니까? 환율?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인데도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말 대부분의 경제학자분들이 정확한 뜻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교환 비율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환율을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율 상승이나 환율 하락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자, 환율이라는 건 외국 돈의 단가. 다시 말하면 달러 값이나 달러 값. 그러니까 이 1달러, 달러 값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뭐죠? 1달러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1달러의 값이 1,000원이었는데 이게 1,200원이 됐다. 올랐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요거의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 겁니다. 환율이 상승. 환율 하락은 뭡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외국 돈의 값이니까, 달러 값이니까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값이 1,000원에서 이를테면 800원이 됐다 그러면 1,000원에서 800원 떨어진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이 외국 돈의 값이 상승한 거거든요. 외국 돈의 값이 이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자국 돈,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얘가 비싸진 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다음, 환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이 외국 돈, 달러 값이
하락한 거예요. 달러의 값이 하락을 했어요. 1,000원에서 800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 외국 돈, 달러 값이 올라간 거고, 이게 올라간 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 하락, 환율 상승은 자국 돈의 가치 하락, 이거와 같은 뜻이죠. 또 환율이 하락했다는 뜻은, 외국 돈의 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이 환율을 달러 값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달러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네. 이게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이게 무슨, 제가 화폐론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달러는, 이 지금 지폐는 미국 가문 화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화폐가 아닙니다. 제가 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드렸죠? 전문화된 지급수단으로서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런 재화가 화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화된 지급수단인 건 맞습니다. 전문화된 지급수단인데 미국에선 통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화폐, 머니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상품인 겁니다. 상품. 그러니까 상품의 값이 올라갔다, 혹은 상품의 값이 떨어졌다. 그럼 환율이 상승한 거고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환율, 달러 값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달러 값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후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